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로마 공화정의 몰락.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하자 원로원은 특권을 독점하면서 권력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었고, 이 지배층의 분열은 지배층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원로원, 귀족파와 민중파로 나뉘게 됩니다. 원로원 귀족파를 옵티마테스라고 칭하고 민중파를 포플라레스라고 칭합니다. 지배층의 권력 다툼은 로마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 로마 사회의 혼란을 해결한 것은 군 사령관들이었습니다. 반란이나 전쟁 또는 질서 유지에 군대를 소지한 군 사령관들이 크게 활약하게 되었고, 이를 본 민중들이 군 사령관을 지지하게 되면서 군 사령관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한 군 사령관들은 지배층 권력 다툼에 참여하면서 권력에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군 사령관으로서 첫 번째로 정치에 참여한 사람이 마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민중파로서 포플라레스였다. 정치에 참여한 마리우스는 군제개혁을 시행합니다. 군제개혁이란 모든 사람이 군입대가 가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산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었어요. 무기나 갑옷을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만 군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제개혁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었다. 그러려면 무기와 갑옷이 있어야겠죠.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합니다. 또한 이 군인들에게 월급 개념의 봉급이라는 것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죽지 않고 모든 기간을 채워 복무를 한다면 전역을 할 수 있고, 전역할 때 나라에서 토지를 분배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군제개혁 이후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보다는 장군, 군사령관에게 더 충성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어떤 좋은 장군을 만나 자신들이 승승장구, 승리하게 되고, 자신들이 승리하게 되어 전리품을 얻고, 또한 16년의 복무제를 다 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장군을 만나게 되면 로마 군인들은 나중에 토지도 받을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보다 자신들을 이끄는 장군에게 더 충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로마군은 군사령관의 개인 군대처럼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내부에서 장군끼리 세력 다툼을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러한 세력 다툼은 전쟁, 반란이 발생하는 그 진압 도중에 더욱더 크게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로마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흑해 주변 지역에서 왕을 하고 있던 미트리다테스가 로마의 시리아 지역을 공격하면서 로마인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는 이 포투스 왕을 토벌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보낼 군대를 이끌 장군을 뽑게 되는데 그 장군이 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술라는 옵티마테스로 원로원파였습니다. 술라는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자 그 군대를 이끌고 먼저 포플라레스를 제거해버립니다. 민중파들을 제거해버려요. 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마리우스는 로마에서 벗어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술라는 마리우스를 쫓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포투스 왕을 토벌하러 시리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술라가 로마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우스가 곧장 로마로 다시 복귀하여 이번에는 포플라레스 세력을 이끌고 옵티마테스를 공격합니다. 옵티마테스를 제거한 마리우스는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나 했으나 남아있는 옵티마테스에 의해 살해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포플라레스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뒤 술라가 로마로 복귀하였고, 복귀한 술라는 포플라레스와 에퀴테스 세력을 제거함으로 인해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술라는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 노예를 해방한 뒤 그 노예들을 자신의 군대로 편입하였고, 이로써 술라가 가진 로마의 군사력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권력을 강하게 만든 술라는 기원전 82년에 독재관으로 취임하여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반대할 수 있는 평민회와 호민관의 권한을 약하게 만들어 평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또한 술라를 지지하는 세력을 원로원으로 임명하여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79년에 술라가 사망합니다. 술라가 사망하자 가까운 부하였던 폼페이우스가 로마 정권을 장악하였고, 이때를 틈타 기원전 76년에 마리우스파였던 세르토리우스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폼페이우스가 직접 로마군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기원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나폴리 근처의 도시인 카푸아에서 검투사들과 합심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검투사들의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를 관람하는 것이 최고의 예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검투사 경기에서 유명한 스파르타쿠스가 점점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서는 검투사 동료와 노예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검투사들은 기본적으로 전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투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2개의 군단을 그대로 격파해버리고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후 노예들이 속속이 합류하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반란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스파르타쿠스 세력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 갈리아인이 이를 반대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갈리아인은 스파르타쿠스 세력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그 세력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북쪽의 길이 막히자 스파르타쿠스 세력은 다시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로마군을 격파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시칠리아 섬으로 나가 자신들만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려면 배가 필요했고, 배를 구하기 위해 해적과 협상을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이제 이탈리아 남부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는 크라수스에게 군 사령관을 맡기고 로마 군대를 보내옵니다. 이 로마 군과 스파르타쿠스 세력이 전투를 치릅니다. 그 전투 이름은 루카니아 전투로 지금의 이탈리아 바실리카타라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크라수스의 로마군이 승리하게 되고 스파르타쿠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잃은 반란 세력은 이탈리아 북부로 이동하였고, 이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북쪽으로 넘어가 자신들이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2년 폼페이우스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로마로 복귀 중에 이 반란 세력과 만나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뜻하지 않게 폼페이우스 로마군과 만난 반란 세력은 어쩔 수 없이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이 전투에서 로마군이 크게 승리하여 반란 세력은 죽거나 체포당합니다. 여기서 붙잡힌 반란 세력은 로마 시민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진압되었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원로원에 의해 2명의 집정관으로 임명됩니다. 집정관으로 임명된 폼페이우스는 이후 해적을 진압하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여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폼페이우스는 로마인에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 통치를 맡기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을 통치하게끔 합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을 통치하면서 예수와 유다 배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영토 확장 활동 이후 로마로 복귀하였고, 로마로 복귀한 뒤 군대를 해산할 것을 발표하고 군제 개혁에 의한 제대한 군인들에게 토지 분배를 하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원로원이 토지 분배를 거절합니다. 이에 폼페이우스는 옵티마테스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폼페이우스에게 접근한 사람이 민중파였던 카이사르였습니다. 당시 옵티마테스의 불만을 가진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에게 카이사르는 동맹을 요청했고, 이 동맹을 받아들여 로마에서 삼두 정치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3이란 3명을 뜻하고요. 2는 3명의 지도자라는 뜻을 뜻합니다. 삼두 정치의 지도자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카이사르는 기원전 59년에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 지방으로 넘어가 갈리아 지방을 공격했습니다. 갈리아 지방을 점령한 카이사르는 기원전 56년에 루카 회담을 통해서 삼두 정치, 즉 3인 동맹을 재확인하였고, 그리고 여기에서 폼페이우스는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라는 지역, 그 다음 크라수스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아나톨리아 지방, 이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 다음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을 가짐으로 인해서 3명의 권력의 균형을 이룹니다. 또한 이러한 삼두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결혼 동맹을 맺는데, 카이사르는 자신의 딸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와 결혼을 시키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54년에 율리아가 사망하면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1년 뒤인 기원전 53년에는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공격 도중에 사망하면서 삼두 정치가 해체됩니다. 이에 원로원이 자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킨 카이사르에게 복수하기 위해 기원전 52년 폼페이우스를 단독 집정관으로 임명하고 갈리아 지방에 나가 있는 카이사르에게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로마 내부에서 호민관의 직책을 하고 있었던 클로디우스가 로마 내부 상황에 대한 연락을 카이사르에게 보냅니다. 기원전 49년 루비콘강 앞에 자신의 군대와 카이사르는 마지막 고민을 합니다. 루비콘강이라는 것은 갈리아 지방과 이탈리아 반도를 나누는 경계선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이 강을 지나서부터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이었어요.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간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성공한다면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카이사르는 배반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고민하던 카이사르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합니다.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 군을 막으려 했지만 카이사르가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원로원과 폼페이우스는 곧장 그리스로 도망갔고, 이후 카이사르는 그리스로 도망간 세력을 놔두고 기원전 48년에 이탈리아 반도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자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을 쫓아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이 전투에서도 카이사르가 승리하였고,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카이사르는 멈추지 않고 폼페이우스를 추격합니다. 이집트로 가는 그 도중에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하였고, 곧장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의 사망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맘먹을 세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도한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과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카이사르의 힘을 빌려 반 클레오파트라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위해 카이사르와 사랑을 맺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케사리온입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소아시아 반란 세력을 진압하면서 로마 영토의 대부분의 세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기원전 46년 카이사르는 로마로 복귀하였고,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원로원 세력의 진압군을 파견함으로써 이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기원전 45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폼페이우스 지지 세력이 등장했지만 이것도 곧장 진압하였고, 카이사르는 이로써 로마에서 독재자가 됩니다. 독재자가 되었지만 로마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식량을 분배해 토지를 분배,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고 군인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반 카이사르파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카이사르가 입양한 아들인 브루투스가 있었고, 카시우스며 카이사르에게 원한을 가진 자들, 여기에는 옵티마테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로원과 합심하여 기원전 44년에 카이사르를 암살합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짧은 검, 단검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카이사르가 들어오자 달려들어 단검으로 수차례 카이사르를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던 중 카이사르가 어떠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였습니다. 그 브루투스를 보고 카이사르가 나의 아들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사망 이후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유언을 공개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모든 재산을 모든 시민에게 분배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민중들이 카이사르가 자신들을 위했음을 깨닫고 카이사르를 믿어왔다. 카이사르를 왜 죽였냐? 라면서 카이사르 암살 세력을 타도하자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기원전 43년 호민관이었던 티티우스가 2차 삼두 정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는 카이사르의 부하였고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또 다른 양 아들이었습니다. 2차 삼두 정치는 원로원과 에퀴테스 세력을 제거했고 이들을 추방하면서 다시 한번 포플라레스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마케도니아로 도망을 갔지만 로마는 추격군을 파견하였고 여기서 로마의 군과 브루투스 카시우스 군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 이름은
필리피 전투였다. 여기에서 로마군이 승리하게 되었고 브루투스 카시우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반 카이사르파들은 몰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삼두 정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6년에 레피두스가 권력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이로써 2차 삼두 정치가 종료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2분할 통치하기 시작했고 서쪽 지역을 옥타비아누스가, 동쪽 지역을 안토니우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곧장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고 기원전 31년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서방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민과 연합하였고 동방 로마의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했습니다. 이 두 군대는 악티움 해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곧장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로마는 다시 한번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를 통일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독재자가 되었고 이집트를 개인 소유 영토로 가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라는 명칭을 피하고 프린캡스로 즉위합니다. 프린캡스는 제1시민이라는 뜻으로 황제라는 독재자 칭호로 원로원 또는 민중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기원전 27년 로마 공화정이 종료되고 로마 제정이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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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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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